네. 뭔가 이제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괜히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제가 강의하듯이 이제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좀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기들이 좀 아프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아끼고 와야 이제 프로 정신인데, 제가 이제 그럴 만한 좀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급하게 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보강을 이제 따로 잡아야 되는데, 보강 일자가 따로 있어요. 그때 이제 좀 새롭게 할까 하다가 지금 오늘 이제 하는 품목들 중에 오늘 원래 떡집과 규화쌍인데 현수와 규화쌍이 모두 만두 종류예요. 그래서 비슷한 종류라서 조금 같이 하게 되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일단 하나씩 이제 붙여서 다음번에도 나머지 월가채를 이제 하나 더 붙여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나와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더 줄이고요. 이것도 이제 온라인 강의에 이제 올라갈 텐데, 이제 보시는 학생들은 지난번 월가채 편수 강의도 보면서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또 이제 직접 온 학생들은 직접 내가 이제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즘 시국이라 진짜 이 대면 수업의 정말 소중함이 좀 더 이제 저 또한 많이 느껴졌던 시간인데, 일단은 학교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의 본분이 정말 학교에 나와서 이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오기 싫죠. 집에서 편하게 그냥 온라인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이론 강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습은 여러분들이 머리와 눈으로만 봐서는 이게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건 너무나 많은 요즘 매체들도 많고 그걸로 봐도 충분해요. 훨씬 더 유명한 셰프들이 강의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만져보는 건 이곳에 와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할 수 없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게 이제 기능사 품목을 떠난 이제 다른 조금 더 고급 한식 음식이기 때문에, 혹시 떡찜, 규화쌍 편수 집에서 먹습니까? 떡찜은 처음 들어봐요. 떡찜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 떡찜은 뭐 찜에 갈비찜 같은 데다 떡 넣으면 떡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형태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정말 솔직히 손이 많이 가게 되면 집에서 해먹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내가 한 번 더 연습해보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만져본다 라는 이제 개념, 그 마음으로 이제 이곳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학생이고, 물론 사회생활을 했다가 잠깐 다시 돌아온 학생들은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제 그냥 고등학교 지나서 이렇게 여기 오면은 그냥 학교 생활이 비슷하지만 정말 내가 사회 나갔을 때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지나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봤냐 안 해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쌓는다. 여기에서 아주 특별하고 아주 특이한 비법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대학 강의라고 해서 뭐 내가 고등학교도 조리과를 나온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도 다 따고 온 친구들도 있고 한번 해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봤냐 안 해봤냐와 또 해봤냐 안 해봤냐는 굉장한 이렇게 자신감과 또 이제 그 손의 익숙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일단 지난 2학기 처음 됐을 때 여러분들 레포트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방학 끝나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첫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라고 제가 레포트를 이제 일단 일부러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만나는 것처럼 그 말투가 뭔가 느껴지는, 얼굴이 뭔가 보이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제 학생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지와 이제 또 여기에서 다시 나도 오랜만에 하게 될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조금 가지게 되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도 또 한 달 반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다시 오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이곳에서 이제 하는 시간들을 되게 아깝게, 내가 이제 학교 오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인센티브를 더 주자면, 실습 수업에 온 친구들에게는 실습 점수를 더 부여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꼭 와서 이제 하게 되면 조금 더 좀 치사하지만 점수에 조금 더 그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이제 하게 될 텐데, 이곳에서 이제 하는 어떤 요리를 이제 내가 다시 집에 가서 또 해봐야지 하면 진짜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날 수도 있고, 여기에서 했던 음식을 어딘가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건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 이거를 나에게 해줬다는 건 그 힘든 걸 나에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조리과를 이제 와가지고 사실 졸업을 하고 났을 때 어떤 거를 이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음식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기까지 어떤 노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알고 내가 직접 요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이 요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이 요리를 평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리과를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데 준 전문가죠. 근데 나중에 사회 나가서 진짜 조리 일을 하게 되면 진정한 전문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학교의 시간이 기본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떡찜, 규화쌈, 편수, 어디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학교에서 만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시험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이제 내가 한식 전문가가 된다 해서 이런 음식들을 조금 더 이제 하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양식이나 중식이나 다른 제과제빵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콜라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아깝지 않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날이라서 너무 말이 많았고요. 일단 이제 가야 될 길이 이제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 이제 2학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학교 4년제로 따지면 여러분들 2학년이라고 봐야 돼요. 1학기 때 그래도 요즘 참 안타깝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많이 지난 학기엔 격주로 이렇게 나와서 했었나요? 그러니까 매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조금 놓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숙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기본 밑 작업은 조금 해놨습니다. 파마늘 이제 다지기라던가, 고기도 오늘은 원래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다져야 되는데 친절하게 다진 육고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진 육고기로 이제 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미리 이제 준비 이제 수업 시간 때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할 음식, 자, 여러분들이 책 있나요? 일단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의자 갖고 와서 요 앞에 오셔도 됩니다. 이 책상만 부딪히지 않으면 앞에 오셔서 보십시오. 책 있나요? 근데 이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떡집이나 규화상 이런 거 있어요. 비는 일단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한국 음식을 이제 전공을 했고, 이제 한국 음식 조금 또 이제 소개를 하자면, 궁중 음식점에서 길지는 않지만 잠깐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됐었던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궁중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됐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서 음식을 이제 공부하던 학생이었고,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
너무나 이제 많은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대가제빵 뭐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저는 한식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국 음식이 대체 뭐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네, 한국에서 태어났고, 근데 또 어디에서 태어났죠? 아, 여기 제주도지만 제주도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딱 요거 한국 음식이 요거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중앙, 예, 중앙에서 이제 했던 것들이 한국 음식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지방, 각도의 8도의 그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까지 지금 다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집에서 맨날 어떻게 먹어요? 한 접시에다가 파스타, 뭐 피클, 뭐 이런 거 넣고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대충. 그릇 따로 해서 반찬 넣고 밥하고 한상 차림? 몇 첩 반상? 자, 일단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있습니다. 밥, 국, 김치. 거기에다가 이제 반찬 몇 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밥이에요. 밥 이외에는 다 부식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밥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뭔 힘으로 산다? 예, 밥심으로 산답니다.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너무 맹숭맹숭 하잖아요. 사실 이것만 씹어 먹으면 단맛도 있고 맛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같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 언저리 것들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한 게 이제 부식인데, 밥과 국과 반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들 종류에는 여러분들 책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예, 여기 보면은 요 글씨 보이죠? 자, 뭐가 있나요? 밥, 죽 말고 만두, 떡국, 면, 국.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탕, 그리고 찌개, 찜선, 조림초, 전적 이런 것들은 이제 반찬으로 봐야 되겠죠. 딱 여러분들이 근데 딱 이름만 들으면은 우리가 대충 음식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감자 볶음은 어떤 요리입니까? 감자를 볶은 요리. 예, 그 요리의 주재료는 뭐예요? 감자. 감자에 이제 무슨 양념합니까? 뭐 소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장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추장 하기도 하죠. 대충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한식은 요런 음식이겠구나를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들었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 자, 오늘처럼 이렇게 주화상. 요건 뭘까요? 편수. 요건 뭘까요? 떡찜. 떡찜은 뭔가요? 떡찜. 그래도 좀 쉽다. 찜은 뭐예요? 찜. 떡을 뭔가 찜 요리로 한 거. 떡을 찐 거라고 하진 않죠. 물론 떡을 찐 거지만 우리가 찜이라고 하면 뭐 갈비찜, 뭐 이제 뭐지? 닭찜, 뭐 이런 찜이 있잖아요. 이건 떡이 뭔가 좀 주재료가 되면서 그런 좀 찜 요리를 했겠구나. 근데 이제 규화상, 편수,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꽃게 감정, 오이 감정 이런 감이 안 잡히는 건 웬만해선 거의 다 궁중 혹은 이제 사대부 이후에 먹었던 그 좀 귀족 음식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집에서 이런 음식을 먹었다면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을 왕족 대접을 해줬다는 거.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여기에서 이런 음식이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되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국 음식은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뭔가 이제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만둣국은 뭐예요? 만두에다. 국인데 뭐가 들어있어? 만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두는 어떻게 만들죠? 만두는 만들어 봤습니까? 어떻게? 속재 고기 다진 거 채소 넣은 다음에 당면 썰어가지고 만두피에다가 쓱 늘어서 빚어서 만든 거예요. 어디 식당에서 일했었어요? 아니 집에서 봤는데. 집에서 당면까지 넣어가면서 되게 정성을 많이 들여서 했네요. 막 우리는 대충 이렇게 막 고기만 좀 넣고 뭐 이렇게 채소만 좀 넣고 했었는데, 뭐 어쨌든 만두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진 않았어도 먹어본 감이 있기 때문에 만두는 어떻게 생겼어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왜? 겉에 그 만두 피로 이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두가 이제 들어있는 국을 이제 만둣국이라고 하고,
또 이제 뭐 비빔국수라고 하면 국수인데 뭔가 비벼진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빔국수는 어떤 양념이에요? 고추장. 고추장 양념이죠. 근데 이제 예전 궁중에서 드셨던 음식들은 간장 양념이 많이 돼 있어요. 간장이나 이제 고추장은 이 지금 보면 이 우리 한국 음식은 딱 그 요즘 딱 뭐라고 딱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나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매운 음식? 어떤 음식? 짠. 짠 음식? 단짠한 음식? 단짠. 매운 뭔가 이제 우리 한국의 정서상 이제 조금 얼큰하고 매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의 음식인 것 같지만 요 전통 음식으로 봤을 때는 고추 따위는 잘 안 이렇게 다뤘었어요. 고추가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 아니에요? 저기 보시기 일본에서 왔죠. 예, 그래서 조선 궁중에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이 별로 없어요. 예, 몇 가지는 있지만 보통은 간장 양념, 소금 양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옵니다. 근데 그걸 우리의 한국 음식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팔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양념이라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기준을 이제 공중에서 이제 하는 거고, 어쨌든 이 떡찜과 규화상과 이제 편수는 조금 미스분들이 이제 먹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떡찜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음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뭐가 들어갔을까요? 감자. 응? 간장 베이스. 당근. 여러 가지를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당근도 보이고 떡도 보이고 그리고 간장 베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료도 보이지만 양념도 보이는 거예요. 딱 색깔로 봤을 때 무슨 색이에요? 갈색이다 하면 뭐가 들어갔겠다? 간장이 들어갔겠구나. 근데 우리의 이제 간장 양념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제 단짠. 단짠. 정확하게 말하면 짠단이에요. 짠단. 단 게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장이 기본이 되면서 이제 단맛이 그거를 짠맛을 절감해 준다는 개념으로 설탕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1큰술이면 설탕은 2분의 1 큰술 정도가 들어가야 짠맛이 조금 중화되는 맛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맛있게 하려면 3분의 2티 정도 넣게 되면 맛있는 맛이 나요. 그 단짠한 맛. 절대 누가 줘가지고 실패 안 하는 맛. 너 좀 요리한다는 얘기 좀 들을 만한 양념의 베이스입니다. 요것만 잘 맞추게 되면 요거는 그냥 대충이에요. 대충. 파마늘 많이 넣게 되면 조금 더 그런 향신료 맛이 많이 나게 되는 거고, 깨창 후추는 뭐 이게 맛이 날 정도로 많이 넣진 않잖아요. 요것만 잘 맞춰주게 되면 요것들은 그냥 대충 놔도 됩니다. 안 놔도 됩니다. 그냥 간장, 설탕, 참기름만 놔도 엄청 맛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넣자면 파마늘을 더 놔주면 맛있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깨를 놔주면 맛있고, 후추를 놔주면 조금 더 매끈한 맛이 나서 맛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짠맛만 기억하세요. 짠맛.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좀 희멀건하다 그러면은 무슨 양념을 썼을까? 네. 소금. 그쵸? 그럼 뭐가 베이스가 돼야 돼요? 짠다. 소금. 소금이 만약에 1큰술이면 설탕은 같은 1큰술을 놔줘야 그 이제 짠맛이 중화가 되고 좀 뭔가 맛이 깊은 맛이 있는 맛이 나요. 그러니까는 이 짠맛만 잘 맞춰주게 되면 요거는 놔도 되고 안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이제 잘 맞춰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리할 때 그 맛의 이제 기본을 이제 익힐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 음식의 이름을 보고 대충 이게 어떤 음식이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는 그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 음식을 봤을 때도 여기에 딱 음식 사진만 봐도 여기는 뭐뭐가 들어갔겠구나. 여기 이름 보니까 떡집이니까 떡이 주재료인데 보니까 색깔 내려고 요거 당근도 넣고,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건 무예요. 무 혹은 이제 밤 같은 걸 이제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색깔 보니까 뭔 색깔이에요? 갈색깔이야. 그러면 뭐가 양념이겠다? 이게 빨간색이다.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거기에는 뭐가 또 양념이 돼 있을까? 고추장은 무슨 맛?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짠맛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간장과 설탕을 약간 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리를 봐서 그냥 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겠구나를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찜과 크루아상과 편수 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할 때는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오늘은 세 가지를 할 거죠. 세 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왜요? 이거 줌 그거 확대돼 있어가지고 해달라 했잖아요. 아 아니면 이 상태 놔둘까요? 근데 그러면 자꾸 만져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럼 이렇게 만져주면은 보는 학생들은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만두 빚을 때 이럴 때 해도 되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세 가지 음식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음식을 다 완성해 놓고 요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음식을 딱 봐가지고 내가 뭘 먼저 해야 될지를 대충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떡찜, 규화상, 편수 요거는 만두 종류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오래 걸릴까요? 뭐가 오래 걸릴까? 만두 빚고 뭐 이런 것도 오래 걸리겠죠. 근데 찜이라는 건 오랫동안 졸여야 되기 때문에 찜 요리를 이제 먼저 준비를 할 겁니다. 찜 요리를 준비할 때 이제 미리 이제 재료들을 조금 손질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그 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만두 지금 여기 피가 준비가 되긴 했어요. 근데 만두 피를 이제 하나 정도는 이제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서 편수는 그냥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책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영상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편수는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만두의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둥글게 빚어 있거나 반달 모양. 일단 기본적인 고향 만두 이렇게 반달 모양, 세모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이렇게 안전뱅이 모양처럼 된 이제 동그란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수와 규화상은 조금 더 이제 고급 요리로 들어가는 게 요런 이제 모양, 요런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편수는 네모난 모양이고요. 이 규화상은 조금 단순해 보이지,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한 거예요. 그 고향 만두에다가 이렇게 조금 찝은 모양, 찝은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규화상이라고 하는 건 해산 만두라고도 해요. 그리고 미 만두라고도 합니다. 자, 규화상 이꼬르 미 만두, 이꼬르 해산 만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쓴다는 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식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산업기사라던가 이런 데 나갔을 때 규화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미만두라고도 나올 수 있고 해산만두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보고 이제 이거 다른 음식 아닌가 싶은데 이건 이제 다 같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규화상은 이제 동그란 모양의 그 만두피에다가 넣어서 만들 수 있지만 요 편수는 동그란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모난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만두피로 만들기는 조금 모양이 좀 그래서 요거는 만두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먼저 반죽이 있는 경우는 반죽을 먼저 만들어서 숙성을 미리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재료들을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자, 만두는 지금 편수 4개 만들 건데요. 4개 만들 거면 하나, 둘, 셋, 넷. 하나당 하나 정도로 봐야 되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4개 만들 거면 5큰술 정도 넣고 채를 한번 쳐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덧가루도 필요하기 때문에 밀가루는 반컵 정도 준비하시고요. 소금 약간 나서 소금 간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는 거의 1큰술 분량의 물이 들어가는데 1큰술을 다 넣지 말고 항상 이제 물 반죽을 할 때는 원래 그 양보다 조금 덜 넣는 상태에서 반죽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반죽은 예민하기 때문에 괜히 잘못했다가는 뻑뻑하다
물을 더 넣어야겠다. 너 더 넣었더니 질어졌어. 가루 넣자. 가루 넣으니까 또 이상해져. 막 이러다 보면 손때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죽 요리할 때는 항상 수분을 조금 너 더 넣었더니 질어졌어. 가루 넣자. 가루 넣으니까 또 이상해져. 막 이러다 보면 손때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죽 요리할 때는 항상 수분을 조금 적다시피 놓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한 큰술이 몇 작은술이에요? 이게 몇 미리? 15mm. 작은 술은? 그러면 5, 3, 15, 세 작은술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두 작은술 났으니까 여기 한 작은술을 조금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 음식 하려면 수학 잘해야 돼요. 수학. 근데 초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만 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3학년이 뭐가 나오죠? 분수가 나오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아직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안 키워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자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죽 근데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감이 여기에도 있어야 돼요. 여기 손에 제과제빵 하다 보면 딱 알죠? 반죽했을 때 자 파당금 무슨 빵이지? 모닝빵 예를 들어 모닝빵 하면 이제 20g씩 이렇게 재잖아요. 이렇게 막 그램 재다 보면 막 나중에는 손의 감으로 20g 나 신의 손인가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의 감을 이제 잘 익혀놔야 됩니다. 자 반죽 한 거는 위에다 넣었어요. 자 이거는 산수에 들어갈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떡찜에 들어갈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물을 조금 끓였는데 일단 떡도 한번 살짝 씻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살짝 데치겠습니다. 일단 여기 떡찜의 규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한 5cm에서 6cm 정도로 되는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길이로 봤을 때 5cm, 뭐 5cm 하다 보면 조금 애매하게 조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6cm 하다 보면 또 조금 더 뭔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보고 비슷하게 만들면 됩니다. 정확하게 몇 cm 하다 보면 요 끝에서 애매하게 남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5등분, 3등분이죠. 이건 지금 4등분 하기에는 조금 크고 5등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5등분을 하려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난 그걸 신경 또 수학 나와야 되나? 일단 3대2를 맞춰주세요. 3대2. 신의 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3대2. 죄송합니다. 조금 모자릅니다. 이거는 몰래 그냥 하고 비슷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려면 자를 이용해서 센치를 정확하게 재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일단 여기 이제 5cm 이게 지금 여러분들 손에 다 자 있죠? 자 어디 있나요? 요 금. 내 금이 몇 cm다를 이제 기억해가지고 기능사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좀 규격도 중요하니까 저는 여기가 한 5cm 정도 되는데 한 5.5cm 정도 됐네요. 자 그러면 양쪽으로 1cm 정도 남겨놓은 지점을 십자 모양으로 뚫어주세요. 1cm 정도 남겨주시고요. 되게 아프다. 그리고 또 예전에 기능사 품목에 오이소박이가 있었어요. 기능사 자격증 딴 사람 있나요?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오이소박이 때 이거 했었죠. 이제는 오이소박이가 없어졌어요. 진짜요? 예전에 시험 본 사람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지금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몇 개인데? 들으면 충격일 수 있겠지만 32가지입니다. 31가지? 31가지인가요?
몇 가지 때 시험 봤어요? 저 50까지 했어요. 저 52가지 때 시험 봤습니다. 그 중에 딱 2개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식도 세분화가 많이 되어서 떡한과 종류랑 김치 종류? 네, 뭐 이런 종류들이 많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이소박이에 소 넣듯이 나중에 속을 집어넣을 거예요. 십자 모양 1cm씩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이거 그냥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속을 집어넣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누가 먹었던 음식이에요. 음식일까요? 이런 음식들은 그냥 떡 먹으면 되지. 이 그냥 떡 먹으면 될 거 가지고 여기에다가 고기랑 꼭 이거 고기를 꼭 나서 먹어가지고 들어가져요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갈까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데쳐줘요. 그냥 하면 잘 안 들어가요. 이거를 데쳐서 미리 이제 이거 떡 손질하기 전에 물을 끓여가지고 끓이면서 얘를 한번 데쳐줍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여기 들어갈 재료들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무가 들어갈 거예요. 떡찜에 무 그리고 당근. 우리 한국 음식은 굉장히 이 한국 음식을 딱 하나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궁중 음식의 한국 음식은 굉장히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과학적인 원리는 아니고요. 나름 그 뭐랄까 유교 사상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도 그냥 만들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뭘까요?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간. 조금 더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밑간. 육수. 우리는 이 음식 재료 하나하나를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네. 그 약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약념을 칩니다. 이게 바로 양념. 양념을 이제 치는 거죠. 이제 양념을 이제 중요시하게 이제 이 약을 이제 제대로 먹기 위해서 이제 양념을 이제 잘 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깔맞춤입니다. 깔맞춤. 예, 온라인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깔맞춤을 맞춘 우리 한국 음식의 깔맞춤은 뭔가요? 맞습니다. 오방색. 이 오방색을 이제 잘 맞춰줘야 얘가 음식에 조금 신경을 썼구나. 음식을 하면서 조금 생각을 좀 했구나. 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궁에서는, 뭐랄까, 이 등급이 승급되는 걸 뭐라고 하죠? 진급 말하는 거예요. 진급 말하는 거예요. 진급까지는 모르겠고, 갑작스럽게 이제, 왕의 이제 승운을 입을 수도 있는. 자, 그런. 썼답니다. 자, 이제 떡을 한번 살짝 데쳐줘야 얘네들이 나중에 속이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떡에는 살짝 간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 참기름 이 정도면 그냥 반 작은술에 간장, 참기름의 반 정도만 그냥 진짜 밑간이에요. 밑간. 어느 정도 데쳐야 돼요? 어느 정도 데쳐야 돼요? 데치는 거 한 1분 정도? 네, 1분 정도만 데쳐주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라 떡의 상태에 따라서 떡이 말랑말랑하면 살짝만 데쳐도 되고 안 데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딱딱하거나 그러면 그 딱딱한 정도에 따라서 많이 데치거나
부드럽게 데치기도 하고요. 자, 일단 지금 요거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고, 여기에는 이제 고기, 사태고기가 들어가요. 사태고기를 이제 한번 삶아줘야 되는데, 삶을 때는 둘, 이게 우리가 이제 사태를 끓여가지고 이 떡찜에 고기도 이제 함께 먹는 건데, 고기에는 굉장히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죠. 요거 이제 사태는 이 뒷다리 쪽, 다리 쪽이라고 하면은 뭐 살이 많을까, 기름이 많을까, 근육이 많을까요? 근육이 많겠죠. 자, 일단 요거는 덩어리째 이제 삶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많다는 건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떨까요? 질기죠. 근데 근육이 많다는 건, 근육은 뼈와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육수가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육수를 사용하면서 고기를 먹기 위해 할 때는 이 사태고기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사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겨요. 질기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조리를 해야 이게 콜라겐이 젤라틴, 콜라겐이 뭐가 돼요? 젤리가 된다.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해요. 그래서 오늘 실습하는 정도에 끓이는 걸로 가지고서 부드러워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할 때는 그런 장조림 같은 거 할 때도 무슨 장조림이에요? 양지 장조림이에요? 매출이요? 메추리알 장조림. 소고기로 할 때는 사태 장조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태 장조림을 정말 제대로 하면은 진짜 부드럽고 맛있는데, 정말 제대로 못하면은 제일 질기고 고무줄을 씹어 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장조림이 바로 사태 장조림이에요. 얘네를 이제 집에서 이제 좀 단시간에 할 때는 압력솥 같은 데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하면서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육수도 좀 진하게 우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떡찜에 이제 국물로 육수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사태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웬만해서는 조금 더 이제 오랫동안 조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 고기를, 우리가 육수를 낼 때는 찬물에 넣어야 될까요? 뜨거운 물에 넣어야 될까요? 자, 이걸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육수 먹자 찬물, 고기 먹자 뜨거운 물. 육수를 먹기 위해선 찬물부터 우려야 되고요. 고기를 먹기 위해선 뜨거운 물에 빨리 이렇게 익혀야 육즙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고기를 조금 더 삶은 상태에서 중간에 놓고 익힐 거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표고버섯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고기는, 떡에 들어가는 고기는 우둔살. 이 우둔살은 어딘가요? 좀 가르치기 그렇지만 엉덩이 쪽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방이 좀 많지 않고 살코기가 많은 부분은 보통 이런 고기 속재료나 뭐 볶음 요리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둔살 이거를 이제 곱게 다져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표고버섯 지금 총 4개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딱 지금 보면은 재료가 한꺼번에 주어졌어요. 한꺼번에 주어지니까 딱 여러분들 실습하러 딱 갔을 때는 접시 3개를 딱 놓고 구분을 해서 재료를 먼저 나눠 놓으십시오. 그래서 버섯은 이제 4개를 이제 가져가고, 만약에 큰 게 있으면 큰 거 하나 정도는 여기 떡찜에 들어가는 거 좀 크게 썰어 놓고, 그 외에는 여기 떡에 들어갈 거 하면, 이 버섯은 여기 이제 갓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얇고 이 가운데 부분은 두꺼워요. 그러니까 채 썰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잡고 채 썰기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전복을 가져왔지? 전복이 보입니다. 전복처럼 이제 두꺼운 육질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채 썰어서, 포를 떠서 채를 썰어야 곱게 채를 썰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표고를 분명 표고가 들어가는 음식이었는데 어디서 전복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곱게 포를 뜨고요. 요거 하는 김에 똑같이 같이 할게요. 요거 다 이제 그 편수에도 들어가고 월가채에도 채썬 표고버섯이 들어가니까 둘 다 아예 지금 하는 김에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고버섯은 우리가 이제 그 제주도에도 많이 있는데 생표고, 지금 가을이 굉장히 표고가 나오는 제철이죠. 표고는 어디에 좋을까요? 표고는 면역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환절기, 갑자기 진짜 가을도 없이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 감기 들거나 조금 이렇게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일 때 이런 면역력이 좀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근데 특히 생표고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 맛이 있지만 이 말린 표고버섯은 말린 음식 자체가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타민 D가 더해져서 여러분들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뼈 건강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 이제 표고버섯도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 요리를 할 때 지금 우리가 도마 하나를 가지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이 도마 하나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손질해야 될까요? 밝은 식품, 그리고 이제 채소, 그리고 그다음에 어두운 식품들, 그다음에 고기, 그리고 생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먼저 떡찜을 하다 보니까 고기랑 표고버섯을 먼저 이제 손질했고요. 일단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밝은 색깔 채소부터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애호박 그리고 오이, 이게 이제 지금 현수와 귤라상에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자, 오이와 애호박은 어느 계절이 제철일까요? 요즘엔 뭐 사계절 다 나니까 뭐 그냥 마트 가면 맨날 보이고 가격만 좀 왔다 갔다 해요. 가격이 제일 쌀 때가 제철입니다. 가격이 제일 쌀 때 언제일까? 이 애호박과 오이 모두 여름이 제철이에요. 여름.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 먹는, 옛날로 따지면 보양 음식. 요즘에는 그 하우스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사고 싶을 때 그때 다 볼 수 있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때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자, 요거 편수는 애호박 껍데기만 이제 사용할 거예요. 좀 버리기는 아깝지만 영양 성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보통 껍데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이제 생각하죠. 그리고 껍데기에 많이 들어있고요. 근데 이 호박은 진짜 호박 자체가 버릴 게 없는 식품이에요. 이런 씨 부분에도 굉장히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피부 노화에 아주 효과적인 성분들이 이 씨 부분에 있는 쪽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오이도 그렇고 애호박도 그렇고 씨 부분은 이제 많이 제거를 하게 돼요. 지금 이 껍데기 부분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과육이 좀 물컹물컹하다 보니까 음식을 하게 되면 씨 부분, 특히 호박의 씨 부분이 들어가면 막 많이 흐트러지고 물컹물컹해져서 거기를 이제 제거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피부 노화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오늘 한 군데로 모아주세요. 자, 소금 넣고 살짝 절여주시고요. 한수에 넣고 오이. 그 제철 음식이라는 것은, 제철 음식이 뭐예요? 제철. 그때가 얘네가 나오는 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 너무 옛날 말이긴 하지만 신토부리 아시나요? 신토부리. 내 몸에는 내 흙에서 자란 음식이 내 몸에 이롭다.
내가 근처에서 그 사는 곳에서 그 제철 음식은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이 여름에 이 호박이나 이제 오이를 이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내 몸에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식품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건 그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오이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막 등산 가거나 갈증 날 때, 오이 싸가죠. 수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갈증을 해소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물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내 몸이 짜져. 짠 성분이 많이 돼. 그래서 이 여기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성분이 이 오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이 냉국 같은 거, 막 오이 물회 같은 거, 이런 거 먹죠. 그 이유는 내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은 아니지만 내 몸에 수분을 보유해야 될 때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이를 사용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0분이 지났다 칩시다. 사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졸여야 좀 더 이제 부드러워지고 이제 맛있는 성분이 나는데, 자, 30분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당근과 이제 물을 넣고 조금 딱딱한 재료니까 조금 설컹할 정도로 익혀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떡을 넣고 조금 더 이제 졸여줄 건데, 만두 이 지금 오이와 애호박은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센치 없이 그냥 썰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속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센치는 필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반을 잘라준 건 이렇게 돌려깎기 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작업하기 편하게 이제 손질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보여줘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센치가 정해져 있는 게 좋아요. 우리 입에 딱 들어가기 좋은 크기가 몇 센치예요? 난 입이 작다. 한 3cm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난 입이 조금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한 4, 5cm 정도로 해야 사실 음식은 4cm에서 5cm가 좀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식 기능사 이제 자격증 보면 몇 cm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그 음식이 보기 좋은 정도의 크기예요. 자, 뭐 이제 국물. 무랑 당근이 들어가게 되면 국물의 육수 맛도 굉장히 시원해지고 맛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 이제는 소금 간 했고 여기 이제 고기 양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양념은 지금 요거 다 똑같아요. 이 지금 표고버섯에도 이 고기에도 똑같은 양념이 들어가고, 자 대충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얼마의 양념을 할 것인가? 얼마의 양념? 얼마의 양념을 할까요? 대충 눈대중 보니까 여기는 한 큰술 정도 들어가면 되겠구나. 저는 감이 잡힙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량을 좀 하셔야 돼요. 계량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정확하게 이제 지금 그람을 이제 재서 하면 좋은데 저울이 고장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눈대중으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량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을 때 여기 계란이 있죠. 계란의 하나가 몇 g인가요? 60g. 그러면 계란 하나 정도의 분량이 60g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몇 g일까? 한 반 정도 되니까 한 90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를 한 대충 80에서 90 정도, 90g 정도 했습니다. 신의 손의 감각으로. 감각으로.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냥 평균적으로 기준을 잡을 때는 간장 한 큰술은 고기 100g일 때 간장 한 큰술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고기가 90g 정도 된다 하면은 지금 그냥 한 큰술 정도로 잡는데, 여기 지금 버섯도 조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큰술 반 정도로 양념을 하겠습니다. 한 큰술
그러면 설탕은 간장의 반. 저는 단짠한 맛으로 한 큰술. 한 큰술 반에 한 큰술 넣습니다. 조금 줄이고 싶은 사람은 한 큰술 반에 3분의 2 큰술만 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준을 잡는 게 설탕과 동량으로 다진 파를 넣습니다. 설탕과 동량 다진 파, 파의 절반 만두. 고기 양념. 그리고 나서 하면은 지금 그냥 한 큰술 정도로 잡는데 여기 지금 버섯도 조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큰술 반 정도로 양념을 하겠습니다. 한 큰술 반. 그러면 설탕은 간장의 반. 저는 단짠한 맛으로 한 큰술. 한 큰술 반에 한 큰술 넣습니다. 조금 줄이고 싶은 사람은 한 큰술 반에 3분의 2 큰술만 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준을 잡는 게 설탕과 동량으로 다진 파를 넣습니다. 설탕과 동량 다진 파, 파의 절반 만두. 고기 양념. 그리고 나서 참기름. 이거 양념을 좀 더 떠줘야 돼요. 깨도 반 작은술 정도. 그리고 후추는 약간. 자, 고기 양념 여기에서 한 3분의 2 정도 덜어서 고기 양념하시고요. 버섯은 어차피 다 섞을 거거든요. 다 섞을 거라서 일단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다 섞어요. 버섯. 고기. 그러면 여기에 떡찜에 그래서 여기를 3등분을 해주세요. 떡찜에 들어갈 거, 그리고 만두 속에 들어갈 거. 자, 이것도 이제 나름 3등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재료가 여기, 떡찜에 들어갈 거는 여기. 자, 요거는 볶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떡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이 현수나 규화상에 들어갈 거는 한번 볶아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파마늘이 조금 부족하겠다. 파마늘 좀 받아주세요. 여기다 파마늘. 여기도 양념을 여기 남은 걸로 조금 해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간장. 원래는 표고버섯에는 간장 반 작은술만 넣고, 그리고 참기름. 표고버섯은 파마늘을 넣지 않고 양념을 해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여기는 고기랑 같이 볶을 거니까 그냥 양념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 양념이 있으면 조금 여기 덜어서 이것도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고기 넣고요. 자, 여기 이제 떡에다가 속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소박이 경험자 나와보세요. 아니면 좀 넣어보고 싶은 사람.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 떡이 지금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러면 그냥 막 놓지 말고 손 씻고 이것도 5등분을 해주세요. 그래야 니는 많이 들어갔는데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주냐 이렇게 싸우지 말고 똑같이 양을 맞춰줘야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얼마나 제가 모르겠다. 자, 그냥 손으로 좀 집어넣으세요. 하는 대로. 너무 오랜만이에요. 속을 너무 이제 꽉꽉 채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겉에만 보이게 나 좀 그 고기 들어갔어요, 버섯 들어갔어요 할 정도로만. 자, 우리 정말 한국 음식은 혼자는 너무 힘들어. 혼자 하긴 힘들어요. 근데 정말 그 옛날에는 여럿이 모여서 음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 사회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뭔가를 많이 했었어요. 일도 많이 하고 요리도 많이 하고 잔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런두런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음식들이 이제 여러 음식들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걸 또 시험으로 만들면 또 힘들지. 겉에 이렇게 쏙쏙 놓고 한번. 야, 맛있겠네. 뚱뚱해 보여서 맛있네요. 맛있게 보이네요. 네가 할래. 자, 이렇게 싹싹 집어놔가지고 얘를 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 누가 나에게 해줬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걸 왜 했냐? 이러겠어요? 떡집이다! 와, 맛있겠다! 와! 하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 많이 가는 거를 음식을 준비했어? 하고 알아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예의를 갖출 수 있습니다. 물이 거의 됐는데 나중에 물을 채워주고 같이. 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설컹하게 익었다 싶으면 고기와 채소 육수. 육수가 조금 부족하니까 나중에 양념장 만들 때 물을 조금 더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 들어가요? 버섯이 너무 많아? 고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쉬운 줄 알았어. 이거 할래? 자, 열심히 넣어준 친구에게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은 대안은 아닌가요? 아니야, 그냥 일단. 네. 자, 이제 거의 여기에서 할 것들은 거의 다 국물 요리 낼 거는 했고요. 이제 프라이팬에 올려서 이제 볶을 것들을 이제 준비할 텐데 지단을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찜에 살짝 고명을 얹어줄 거.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 흰자 지단할 때는 이렇게 한번 채 거르거나 아니면
면보 같은데 그냥 쭉 짜가지고 해도 됩니다. 곱게 거르기가 힘들 때는 이렇게 체에 한번 걸러서 위에 이제 알끈이나 이런 것들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거품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고 계란 흰자를 넣고요. 여기에 한 작은술 정도 노른자에다 넣고 이거를 흰자 소금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여기 노른자에다가 흰자 한 작은술 정도 분량을 넣게 되면 흰자가 양이 많을까요? 노른자가 많을까요? 하다 보면 흰자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흰자를 노른자에다 조금 넣게 되면 양도 맞춰지고 또 노른자가 붙이다 보면 어때요? 뻑뻑해요. 노른자만 있으면. 그래서 흰자가 조금 들어가야 좀 뻑뻑한 것도 덜하고 이제 붙이기도 좋습니다. 지단 다들 잘 하시죠? 네. 다들 잘 합니까? 네. 자, 여기 지단신 있어요? 혹시 지단신? 자, 이제 후라이팬을 조금 달궈주시고 후라이팬에 할 것들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놓습니다. 접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호박과 오이도 이제 볶아야 여기 소금간을 했던 걸 살짝 물을 헹궈서 소금간 했던 거 살짝 묻혀내시고 이렇게 짜주시고요. 그리고 오이도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하겠습니다. 호박도 잘 절여져야지 꼭 짰을 때 부서지지 않고 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애호박과 자,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높았어? 일단 식용유를 먼저 코팅을 해주시고 자, 지단은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고명환절 때. 고명할 때 이제 사용할 거죠. 저는 고명 양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열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불을 껐고요. 또 고명을 우리가 채 썰어서 사용할 게 아니라 위에 살짝 마른 목골만 할 겁니다. 나는 시간 있을 때 뭐 다 하면 좋지만 필요한 양만큼만 하겠습니다. 아깝지만 버리도록. 흰자는 익지 않은 상태에서 뒤집게 되면 절대 찢어집니다. 노른자는 대충 해도 안 찢어집니다. 안 찢어지고 흰자는 되게 조심조심 해야 돼요. 자, 앞뒷면을 확실하게 익혀주시고요. 노른자 지단 못하는 사람이 오늘 지단합니다. 지단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양만큼 하시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약한 불로 일단 지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닦아낸 다음에 불을 확 올려가지고 야채를 이제 볶아낼 거예요. 네. 이걸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호박과 오이 뭐부터 할까요? 비슷해요.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됩니다. 자, 불을 착 올려주시고 이거보다 조금 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 요리는 우리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요리하는 맛은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촥
이런 거. 자, 오이는 아까 이제 소금에 절여졌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짙은 초록색이 됩니다. 근데 볶다 보면 살짝 밝아지는 느낌이 나요. 이건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보면 모릅니다. 살짝 이제 밝아지는 정도까지만 볶아주시고 한 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요 정도는 조금 아까보다 조금 소리가 나긴 했네요. 호박이나 어쨌든 채소들은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볶지 않고 그냥 물기가 살짝 나는 게 없어질 정도까지만 볶아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한 불로 하게 되면 볶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익혀지는, 물기가 있는 상태로 삶아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빨리 높은 온도에서 빨리 볶아내야 물기도 빨리 없어지고 씹는 맛도 있는 그런 상태로 볶아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이제 구분하시고, 사실상 요거는 이제 같은 양념이에요. 같은 양념. 조금 줄이고. 자, 이번에는 또 이제 하나의 공정이 추가가 됐는데, 떡찜. 떡찜이 이제 아무래도 찜이라는 거는, 찜 요리는 오랫동안 조리는 거죠. 조리다 보니까 떡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꽂아놨는데 다 빠져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짝 겉에를 돌려주면서 고기를 익혀주세요. 구멍 공세입니다. 공세. 고기 나가지 말게 공세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익혀준다기보다 살짝 구멍을 막아준다는 개념으로 고기만 살짝 익을 정도로 겉에. 살짝 구워줍니다. 이 냄새가 좀 나야 뭔가 요리하는 냄새가 나죠. 간장 양념을 볶는 냄새. 이 냄새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기, 표고버섯 같이. 요거는 이제 그 만두 속에 들어갈 건데 같은 양념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냥 볶겠습니다. 같이 볶아서 그냥 나누겠습니다. 기름을 좀 넣나요? 자, 이거를 이제 할 때는 우리가 고기를 이제 다진 고기인데 양념하고 이제 묵혀놓으면 이 볶은다고 다 떨어지지 않아요. 또 다시 한번 칼질을 해줘야 됩니다. 칼질을 이제 나무로 칼질. 많이 뭉쳐있다 싶을 때는 이거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눌러가지고 눌러서 조금 더 이렇게 으깨주듯이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고마에서 칼질하다 싶을 정도로 칼질을 해주세요. 그 양념이 이 볶다 보면 여기서 물기가 살짝 나올 겁니다. 물기가 나와서 그 물기가 흡수될 때까지,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 냄새가 나줘야 좀 음식한다는 그 느낌이 나죠. 자, 이제 놔주시고요. 자, 이제 볶을 것들은 이제 다 됐습니다. 요걸 이제 나름 두 개로 나눠서 요거는 편수, 요거는 수화상에 들어갈 거 준비를 해주십시오. 자, 이제 떡찜은 또 다시 한번 이제 졸여야 되기 때문에 양념을 다시 해야 돼요. 양념을 할 때는 아까 이제 파마늘이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도 드리겠습니다. 파마늘을 이제 넉넉히 놔야 되는데 간장, 두 큰술, 그리고 설탕 한 큰술. 저는 조금 더 넣고 싶은데 설탕이 없네요.
약간 단짠하게 넣으려면 아까 2큰술에 1큰술 한 반 정도 놔주면 딱 먹었을 때 이 맛이야. 근데 먹다 보면 조금 단맛 그런 맛이 좀 있어요. 네. 1큰술에 한 작은술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량의 이제 파 정도가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마늘은 항상 파의 절반. 파가 굉장히 깔끔한 맛이 나면서도 감칠맛이 굉장히 있어요. 마늘은 그런 감칠맛이 있는데 좀 진한 맛이 있기 때문에 파의 절반 정도 넣습니다. 이 고기에 이제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향신 채소들이 좀 들어가는데, 그 서양 음식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의 이제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고기 맛을 안 느끼려고, 고기 맛을 좀 없애려고, 고기 냄새를 좀 없애려고 양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진짜 좀 더 만약에 돼지고기를 쓰게 된다면 여기에 생강, 마늘의 절반 정도 생강을 쓰게 되면 조금 더 냄새도 덜하면서도 훨씬 더 맛있는 맛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렇게 고기의 이제 냄새나 맛을 좀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고기가 맛이 없어서? 고기 그냥 먹는 것도 맛있잖아요. 소금만 딱 뿌리고 이제 양식처럼 이제 후추 딱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이거는 이제 언제 음식이라고 했나요? 조선시대? 왕의 음식이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가 그냥 우리 한국이 딱 생기면서 조선시대가 딱 시작이 됐습니까? 조선시대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고려. 이 이제 또 나라의 어떤 또 이제 정치적인 또 이런 얘기를 좀 또 해야 되는데, 역사도 들어가야 돼. 한국 음식은 이제 음식은 수학만이 아니라 역사도 들어가야 돼. 자, 역사 속으로. 자, 고려 시대는 무슨 어떻게 질문해야 되나? 어떤 이거 얘기하면 딱 알겠지만 종교가 국교였나요? 어떤 종교가 국교? 고려 때요? 응, 고려 때. 불교. 그렇죠. 불교는 뭘 안 먹어?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을 줄 몰라. 그리고 고기를 먹을 줄 몰라요. 자, 물 한 컵 정도. 아까 육수 한 3분의 2컵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물 조금 추가해서 1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우리가 좀 넓다 보니까 양념을 3분의 2 정도 끼얹어서 사실상 여기는 지금 무나 당근이 아직 좀 덜 익기는 했을 거예요. 아까 고기는 조금 등분을 했고 여기 이제 고기 떡 안에 들어간 고기가 다 익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 물을 조금 넣어서 양념을 좀 졸이고 마지막에 추가를 해서 양념을 조금 더 끼얹어 줄 겁니다. 버섯은 이제 마지막에 넣고요. 그래서 고기를 잡을 줄 모르고 먹을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또 되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기 맛을 안 느끼고 싶어. 어떻게든 안 느끼고 싶어. 그리고 그 고기의 냄새, 그 고기를 잡을 줄 모르기 때문에 고기를 어떻게 잡았을까? 자, 고기, 우리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생명이라는 건 너무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껴요. 네, 느끼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죽게 되면은 이 고기가 맛이 있을까요? 그냥 아픔도 모른 채로 그냥 휙 죽으면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내 몸에서 어떤 그 변화도 별로 없어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고기를 잡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을까? 나 못 잡아. 확 죽인 게 아니라 두들겨 패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잡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신들이 올 경우, 중국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대접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고기를 먹는 나라잖아요. 고기를 내 나라, 고기 잡을 줄 모릅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고기를 잡았어요? 두들겨 해가지고. 고기가 너무 맛이 없고 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 이상해. 그래서
야 빨리 이거 나 냄새나. 간장도 넣고 마늘도 넣고 생강도 나. 오 냄새 안 나네. 고기 질감은 좋네. 그래서 양념들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게 이제 고려 때는 좀 약하게 이제 했던 게 조선시대 때는 고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먹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왔고, 사실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양념, 한국 음식의 기본 양념이 이 간장 양념에 파, 마늘이 꼭 들어가는 그런 양념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썰이 길었는데, 자 이제 만두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을 아까 조금 적게 놨어야 됐는데 약간. 자 이제 만두 물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형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고기를 잡았어요. 두들겨 해가지고 고기가 너무 맛이 없고 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 이상해. 그래서 야 빨리 이거 나 냄새나. 간장도 넣고 마늘도 넣고 생강도 나. 오 냄새 안 나네. 고기 질감은 좋네. 그래서 양념들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게 이제 고려 때는 좀 약하게 이제 했던 게 조선시대 때는 고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먹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왔고, 사실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양념, 한국 음식의 기본 양념이 이 간장 양념에 파, 마늘이 꼭 들어가는 그런 양념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썰이 길었는데, 자 이제 만두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을 아까 조금 적게 놨어야 됐는데 약간. 자 이제 만두 현수와 이제 규화쌍 만들 건데요. 일단 만두를 좀 미리 데펴 놓겠습니다. 자, 만두를 현수는 4개 정도 만들 거예요. 4개. 만두 만들 때는 최대한 물기를 없애고 물기를 넣습니다. 원래는 규화쌍도 다 만두피 만들어야 되는데 친절하게 만두피가 왔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모양은 좀 만들기가 좀 그러니까 지금 만두피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4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하게도 4등분. 5등분 하면 너무 머리 아파. 3등분도 그래요. 자 일단 비슷하게 맞춰 주십시오. 나의 손의 감각으로 몇 g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물은 그냥 넣는 시간 생각해서 넉넉하게 뿌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각 모양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좀 동그랗게 빚고, 길게 먼저 한번 쭉 밀어주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소심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길게. 요거 한 8cm 정도 돼야 되거든요. 8cm. 그리고 나서 젓가루를 조금 잘 이용해서 붓지 않도록 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모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만두는 속을 먹어야 될까요? 피를 먹어야 될까요? 진짜 먹어야 되겠네요. 피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 만두 피 먹자 만들까요? 속 먹자 만들까요? 내가 배고프다 싶으면 피를 많이 먹으면 되고요. 피라고 하니까 그러네. 이게 반죽을 많이 먹으면 되고요. 원래 만두는 이제 속 먹자 만두예요. 속 먹자. 그러니까 웬만해서 만두피를 좀 얇게 빚으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만두피를 좀 얇게 해야 안에 좀 만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살짝 비칠 정도로. 자.
그런데 그 기능사에 만두국도 없어졌어요? 이런 행운 아들. 만두국이 얼마나 어려운데. 어선도 없어졌죠. 네, 어선도 없어졌어요? 네, 와, 나. 어선도 없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해본 요리를 해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선 나오면 거의 집에 갈래요? 하실래요? 이런 말이에요. 집에 가실래요? 하실래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할 때부터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와야 하지. 어선은 시간 내에 내기만 하면 거의 합격해요. 근데 시간 내에 내기가 어렵지. 하기 전에 터질걸요. 하기 전에 터져. 자, 오늘 만두피를 만드는 날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기능사에 만두국도 없겠다. 자, 거의 양념이 골고루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돌려주세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속안에 정성스럽게 놓은 게 터지니까 살짝만 돌려주고 웬만해서는 양념을 띄얹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색깔이 조금 희끄무리한데 마지막에 양념을 조금 더 넣게 되면 색깔이 조금 더 자, 양념이 양념 국물이 아까 한 컵 정도 났죠. 한 컵에서 한 3분의 1컵 정도 남았을 때 이 양념장을 조금 더 이제 끼얹어서 위에다가 여기에 국물이 한 절반 정도 됐을 때 남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국물을 이렇게 조금 끼얹어주세요. 천천히 국물만 위에다가 끼얹어주세요. 처음에 길게 잘 잡아야 이게 네모난 모양으로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cm 내 손에 다 있죠. 8cm도 8cm지만 중요한 건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정사각형 모양. 네, 자리를 자, 정사각형이 잘 나왔는지 알려면 어떻게 돼? 접어보세요. 접어보면 정사각형. 자, 이거 하나만 잘 만들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르기. 좀 살짝 제가 아까 마지막에 물을 조금 많이 넣었나? 길어졌어요. 이거보다 조금 덜 질면 좋겠는데. 오징어 게임 봤나요? 달고나 자르기. 꼭 달고나 자르기 그거 빨리 시간 내에 모양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이거 만두 빚어볼 사람. 자, 3명. 네? 3명. 빨리 와야지. 빨리. 다 졸여졌어요. 다 졸여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불 꺼주시죠. 아까 국물이 그러면 반 정도 나왔죠? 감사합니다. 많이 뿌렸다.
자, 이제 여기에 2개. 애호박과 편수. 애호박과 저기 오이. 여기에다가 마지막 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소금 살짝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렇죠? 4분의 1? 5분의 1? 소금 마지막 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은 한 반 작은술 정도 넣고 좀 오이가 좀 그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호박도 자, 오늘 2가지 편수와 규화상 할 겁니다. 자, 규화상에는 오이, 편수에는 애호박. 요거 바꿔치기 하지 마십시오. 안에 확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물 넣으시고요. 자, 만두 빚어볼 사람 나오세요. 2명. 빨리. 저기. 자,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 찍어주세요. 자, 여기 손 씻고 빨리 한 명 나오세요. 여기 규화상도 해야 돼. 자, 여기 나름 여기 풀칠을 해주시고요. 풀칠. 자, 잣을 하나 준비하고 편수에 애호박. 터지지 않을 정도만 넣을게요. 자, 보세요. 여기 끝부분 잡고 끝부분 잡고 보자기 써본 사람 있습니까? 보자기? 아니요. 보자기 안 써봤어요? 예. 조금 질게 됐을 때, 마지막에 이게 조금 많이. 자, 가운데를 잘 쪼매주고, 그 다음에 옆에 각을 잘 잡아주세요. 각.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뭔가 잘 안 나온다. 각이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예,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각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자, 밀가루. 이 모양입니다.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하나만. 자, 하나. 그리고 물이 많아서 좀 질 때는 밀가루를 묻혀요. 그리고 찔 때는 면보를 여기 나무 찜기 밑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해주시고요. 양껏 넣으세요, 양껏.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넣지 말고 이 만두피의 상태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고기가 이제 다진 고기다 보니까 젓가락으로 잘 안 찝어지면 숟가락으로 그리고 여기 잣을 하나 딱 넣어주세요. 이 잣이 들어가게 되면 호박이나 그냥 이런 고기 같은 것들이 조금 기름 성분이 있으면서 써보면 알아. 잘 어우러집니다. 잣을 좀 놔주고 네, 오 좋습니다. 양이 여기다가 많아요. 양이 많아요. 속 먹자 만들어요. 속을 최대한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죠. 웬만해서 속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이게 너무 많은 거 나는데. 얼마나 넣어요? 이게 한번 해봤나 안 해봤나도 되게 중요해요. 이 잘 찍어주고 야 콩나물 먹었네 이거. 아 마지막에 물을 조금 덜 넣었어야 되는데 네, 주위에 불을 엄청 넣었어요. 아 풀칠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얘기 놔주시고 자 규화상 규화상과 같이 응. 해야죠. 맞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물을 묻히고 다르겠죠? 다르게? 어떻게? 뭐 어떻게 하려고? 아무래도. 아무렇게나? 자신 있는 모양으로? 아니 옛날에. 자 숟가락으로 뭔가 교수님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찝어주시고 이것도 잣을 하나 안에다가 놔주십시오. 이렇게 반으로 먼저 찝어주시고요. 자, 끝을 좀 남겨놓으세요. 다 찝지 말고. 끝을 살짝 남겨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 원래 해삼 본 적 있어요? 해삼 어떻게 생겼어? 몽골하고 뭔가 쭉쭉하고 이제 막 얘네들이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왜 이게 해삼 만두지? 왜 해삼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해삼 먹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려져 있는 상태로 나오죠. 근데 얘네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뾰족뾰족해집니다. 뾰족뾰족. 발을 촉수 같은 걸 막 내밀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이제 뭐 본따가지고 이 해삼 만두를 만든다고 해요. 아까 여기 조금 남겨둔 부분 있죠. 입이에요, 입. 촉수. 자, 요거를 그냥 찝지 말고 살짝 이렇게 뭐랄까 삼각형 모양이 되게 하는 게 나름 이 규화상의 그 모양입니다. 됐어요? 갈 길을 잃어버렸나요? 네, 뭐? 네. 갈 길 잃었어. 자, 여기 요 지금 시판되는 만두피는 이 가장자리 부분이 좀 많이 잘 갈라지고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기를 잘 묻혀주고 네, 이거 처음 아니 아까 그 자신감 있던 그냥 잊어주세요. 이거 약간 중식 만두 모양인데요? 그 중식 재료만 가지고. 아 중식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손 놀림이 좀 있네. 예전에 제가 이제 공중 음식점에 있을 때는 이거 지금 거기 제가 잣을 가운데 이렇게 끼워가지고 네, 이렇게 붙여줘. 잣을 붙이고 아까는 제가 삼각형 모양을 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했죠. 근데 요거를 다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요. 얘 왜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자, 요렇게 붙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붙이고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세모. 자, 보세요.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붙이고 마지막에 얘를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좀 잘 살아나요. 얘는 입이 좀 작네요. 그래서 요 모양을 잘 살려야 되는 게 규화쌍의 포인트. 다른 그냥 일반 만두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요 규화쌍의 다른 점은 요 모양을 잘 살린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면 물이 팔팔팔 끓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팔팔팔 끓고 있습니다. 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놔버리게 되면 우리가 만든 모양이 압력에 의해서 막 터져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물을 중불로. 자, 제가 표현하기로는 바글바글 물이 보글보글 물로 보글보글 할 때 하세요. 예, 잘했습니다. 자, 그래도 터지지 않게만 좀. 바글바글 물을 보글보글로 줄인 상태에서 올려놔야 얘네들이 터지는 게 덜해요. 그리고 얘네들 몇 분 정도 쪄줘야 될까? 15분? 10분? 지금 여기에 뭐가 익어야 돼요? 만두피만 익으면 됩니다. 속재료 다 익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불에서 한 7분, 10분 이내로 한 5분에서 7분만 익혀도 만두피는 충분히 익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이걸 안 났네요. 아까 마지막 양념 넣을 때 너무 살아있게 하지 말고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 양념이 많이 먹었어요. 저는 또 이렇게 그릇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큰 그릇에다가 자, 여기 똑같은 그릇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 왜냐면 이제 국물이 약간 있는 요리예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오목한 그릇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만두는 평평한 접시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주재료가 떡찜이고 어쨌든 고기도 들어갔고 무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걸 잘 보여줘야 돼요. 골고루. 그래서 나름 대충 넣은 거지만 인위적으로 데코레이션을 해가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근데 그릇의 사이즈에 따라서 내가 다 있지만 다 넣게 되면 보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이제 많아. 그럴 땐 다 넣지 마십시오. 안 넣어도 됩니다. 그릇이 크면은 좀 그 큰 대로 이제 놔주는데 그릇이 작거나 그러면 너무 이거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국물이 조금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살짝 이렇게 끼얹어서 조금 촉촉하게 보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단을 흰자, 노른자 1.5cm 정도로. 자, 이제 여러분들은 1학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학기에 이제 해봤기 때문에 기능사 품목을 이제 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제 만든 거를 이제 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릇에 맞게 음식의 양도 조절하고 음식 양에 맞게 고명도 좀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음식이 크면 음식 큰데 고명이 너무 작으면 또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또 이제 내가 1.5cm 아니면 2cm 이렇게 했는데 그 음식이 또 이제 너무 작은데 고명만 크면 또 이제 너무 음식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명의 크기나 양도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작까지 자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만두 몇 분 됐나요?
지금 한 2분 30초 그렇죠. 아직 조금 부족해요. 자, 그러면 쪄지는 사이에 여러분들 준비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다 제출했습니까? 네. 레포트 작성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까지 계속 레포트를 작성할 거예요.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그 레시피는 중간고사 점수로 들어갈 거고, 중간고사 이후의 레포트는 레포트 점수를 따로 줄 거예요. 원래 레포트를 따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레시피로 할 거기 때문에 사진, 뭐 제가 만든 거나 여러분들이 만든 거 꼭 기록을 해서 사진 찍어서 사진 첨부해 주시고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진도 이제 잘 찍고 또 여러분들 완성도를 또 잘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거 쪄지는 한 2, 3분이 좀 걸릴 텐데 여러분들 3시까지 재료 준비, 음식 세팅, 요 세팅하고 음식 만들기 직전